안녕하세요. 황혼의 이야기 말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어. 정말 고맙습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답니다.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이야기 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하게 자리를 잡으셨나요? 포근한 이불 속에 들어오셨다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충청도 아산 땅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조용히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입니다. 한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평생 시어머니에게 구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음 해 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쓰던 방 구석에서 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가 스스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열매를 맺었을 때 시어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아마 눈물을 참기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였습니다. 충청도 아산 고을, 넉넉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은 평범한 농가에 최씨성을 가진 집안이 살았습니다. 그 집 안주인은 최씨 노마님이라 불렸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만 남았습니다. 아들 이름은 도석이었습니다. 도석은 부지런하고 마음이 착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장에 나가 물건을 팔며 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도석이 25이 되던 해 혼인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이웃 마을 출신으로 이씨성을 가진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이씨댁이라 불렀습니다. 이씨댁은 부지런하고 고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 오고 밥을 지었습니다. 빨래를 했습니다. 밭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혼인하고 처음 몇 달은 그럭저럭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최씨 노마님은 이씨 댁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노마님이 이씨 댁을 싫어한 이유는 딱히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 같아서라고.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야무져서. 오히려 미웠던 거라고. 이유가 무엇이든 노마님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밥을 하면 간이 맞지 않는다 했습니다. 빨래를 하면 풀이 너무 빳빳하다 했습니다. 밭에 나가면 게으르게 논다 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빈둥거린다 했습니다. 이씨 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또 일을 했습니다. 도석은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밤이면 이씨 댁이 혼자 눈물을 닦는 것을 도석은 보았습니다. 이씨 댁은 울면서도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도석이 알게 될까봐 소리를 죽였습니다. 도석은 그런 아내가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씨 댁이 그 집에서 산 지 어느새 10년이 지났습니다. 이씨 댁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저녁 늦게 일을 마치고 방에 들어가면 이씨 댁은 작은 보자기 하나를 꺼냈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씨앗이 몇 개 있었습니다. 참달의 씨앗이었습니다. 참달에는 조선에서는 복이
드문 열매였습니다. 달고 향이 좋았습니다. 노마님이 젊었을 때 딱 한 번 먹었다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어느 날 우연히 들었습니다. 이씨 댁은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아두었습니다. 남쪽 지방에서 씨앗을 구해온 것이 그로부터 3년 전이었습니다. 장에 나가는 길에 몰래 구했습니다. 구박하는 시어머니를 위해 씨앗을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씨 댁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짐작이 가시나요? 이씨 댁은 노마님이 밉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서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 지붕 아래 한 가족이 된 것을 이씨 댁은 생각했습니다. 저분도 언젠가는 웃는 얼굴로 나를 보실 날이 올지 모른다고, 그날이 오면 이 열매를 드리겠다고 씨앗을 방 구석에 조심스럽게 묻었습니다. 이씨 댁이 몸이 좋지 않다는 것을 도석이 눈치챈 것은 혼인한 지 12해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이씨 댁은 숨겼습니다. 기침을 하면서도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몸이 떨리면서도 빨래를 했습니다. 도석이 억지로 의원을 데려왔습니다. 의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병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도석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노마님은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도 표정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아프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이면 여전히 밥이 나왔으니까요. 저녁이면 여전히 빨래가 개어져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날이 지나면서 이씨 댁은 눈에 띄게 여위어갔습니다. 봄에 쓰러졌습니다. 여름에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노마님이 처음으로 이씨 댁의 방에 들어간 것은 그 여름이었습니다. 이씨 댁은 자리에 누운 채 노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마님이 말했습니다. 왜 진작 아프다고 하지 않았냐고. 이씨 댁이 대답했습니다. 말씀드렸어도 별 수 없으셨을 거라고. 그 말에 노마님은 대꾸를 하지 못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이씨 댁은 점점 말수가 줄었습니다. 도석이 곁에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내의 손을 잡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노마님도 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낙엽이 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이씨 댁이 도석을 불렀습니다. 방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를 파보라고 했습니다. 도석이 흙을 조심스럽게 파냈습니다. 작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이씨 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봄이 오면 심어드리라고 했습니다. 몇 해를 기다리면 열매가 맺힐 거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젊었을 때 드시고 싶어 하셨다는 열매라고 했습니다. 도석이 울었습니다. 이씨 댁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났습니다. 집 안에 웃음소리가 사라진 지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노마님은 말이 없어졌습니다. 도석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밥상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도석이 이씨 댁의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씨앗을 마당 한쪽에 심었습니다. 노마님이 지켜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팔짱을 끼고 씨앗이 묻히는 것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이 조금 떨렸습니다. 여러분, 씨앗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심은 사람이 없어도 스스로 자랍니다. 봄비가 내리면 촉촉하게 젖고 햇살이 비추면 조금씩 위로 올라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스스로 싹을 틔웁니다.
마당에 심은 씨앗도 그랬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자 작은 줄기가 올라왔습니다. 노마님이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마당에 나와 그 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노마님이 물을 한 바가지 떠다가 그 줄기 밑에 조심스럽게 부었습니다. 도석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 해가 지났습니다. 두 해가 지났습니다. 세 해가 지났습니다. 그 줄기는 무성하게 자랐습니다. 노마님은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봄에는 거름을 주었습니다. 여름에는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보고 물었습니다. 저게 무슨 나무냐고. 노마님은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심어준 것이라고. 그 말을 할 때 노마님의 목소리가 조금 잠겼습니다. 도석은 그 말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참고 참다가 결국 울고 말았습니다. 이씨 댁이 세상을 떠난 지 4해째 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노마님이 새벽에 마당에 나갔습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빛깔이었습니다. 연두빛이 도는 작은 열매들이 조롱조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노마님이 그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도석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세요. 며느리가 심어드린 거잖아요. 노마님이 열매를 하나 따서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 동안 씹지 않았습니다. 그냥 입 안에 두었습니다. 그러더니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도석이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노마님이 양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울음이었습니다. 도석도 함께 울었습니다. 마당에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퍼졌습니다. 낙엽이 한 입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도석이 알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씨 댁이 씨앗을 구한 것이 혼인하고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는 노마님의 구박이 가장 심하던 때였습니다. 씨앗을 구하러 먼 장터까지 걸어갔습니다. 왕복 하루가 넘는 길이었습니다. 그 돈은 이씨 댁이 몰래 모아둔 것이었습니다. 밥상에 반찬을 하나씩 줄여가며 조금씩 아낀 돈이었습니다. 이씨 댁은 그 씨앗을 10년 가까이 간직했습니다. 한 번도 심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노마님과의 관계가 나아지면 그때 심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이씨 댁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지요. 서럽고 억울한 날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 늘 시어머니를 품었습니다. 그 마음이 씨앗 하나에 담겨 있었습니다. 노마님은 그 후로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그 나무 앞에 앉았습니다. 봄에는 새싹을 보았습니다. 여름에는 무성한 잎을 보았습니다. 가을에는 열매를 땄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이씨 댁이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그 아이가 생각난다고 했습니다. 도석은 노마님이 이씨 댁을 처음으로 아이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하지 않던 말이었습니다. 노마님이 세상을 떠날 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그 나무 옆에 묻어달라고 했습니다. 도석은 그대로 했습니다. 봄이 오면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그 마당에 꽃이 피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열매가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을 지날 때마다 말했습니다. 저
나무에는 두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씨 댁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미운 사람에게도 마지막 선물을 준 사람이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모른 척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씨앗 하나를 묻었습니다. 언젠가 피어날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 살다 보면 서로 마음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해도 알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씨앗을 묻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씨앗은 반드시 언젠가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씨 댁처럼 오늘도 황혼의 이야기 마을을 찾아주셨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새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강원도 바닷가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30해 만에 돌아온 아버지의 보따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오늘 밤도 편안히 쉬세요. 내일 아침이 여러분께 따뜻하게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황혼의 이야기 마을이었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